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떡바입니다. 서울 수도권 입지가 비교적 좋은 곳에서 대규모 물량이 이번 달을 시작으로 다음 달 그리고 연말까지 풀리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현재 고금리, 고물가로 주거 비용이 꽤 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선순환적으로 돌아야 하는데 압력이 높아. 그러니 엊그제 물폭탄이 쏟아진 강남 일대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이라는 건 유유히 선순환적으로 흘러야 사람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좋은 건데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폭우로 변해버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비가 쏟아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상황이 뭔가 유유자적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이 수요자들 중심으로 돌아줘야 하는데 공급 자체가 극심할 정도의 부족 현상을 겪다 보니 가격이 늘 불안정해.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주변 집값은 거품이 빠진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제 지표가 급작스럽게 나빠지니 고스란히 그 피해는 내 집장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문제에 빨간불이 들어오잖아. 이전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기본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사기가 버거웠는데 이후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하향 곡선을 그려도 약간의 대출을 끼기만 하면 이게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괜시리 분양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빌려오는 돈이 많을수록 이자로 뱉어내야 할 돈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부동산 하락세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선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에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회복 능력이 극강이라 그렇게 하염없이 추락할 것 같다가도 한두 달 사이에 원점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무작정 관망하고 있는 것도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소극적인 모습보단 적극적인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꼭 잡으셔야 되고요. 여긴 어느 정도 가점이나 자금이 비축된 분들이 접근하셔야 승산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반면에 공공주도로 나오는 사전청약 단지들, 민간 사전청약도 분양가 면에선 경쟁력이 있잖아요. 굳이 서울을 수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입지가 좋은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셔야 됩니다. 자금이나 가점 면에선 서울에서 나오는 신축보단 절반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청약 자체를 정말 마라톤, 장기 레이스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시려거든 이번엔 서울 수도권에서만 60% 이상 물량의 비중이 있는 16,000가구 공급에 집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이죠. 이게 요즘 상황에서 왜 중요한가? 일단 피난처가 될 수가 있죠. 청약이라는 게 날씨 상관하지 않고 정상을 정복하려는 미친 등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악천후가 발목을 잡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정가, 모든 비용을 몰아버리기 위해서 전세가나 월세를 올리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 전세가가 주춤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끓는 냄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약간의 열기만 스치기만 해도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전세는 언제든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차라리 전세대출 이자보단 달달이 월세 내는 게 낫다 싶어서 월세로의 전환이 거의 대탈출의 러쉬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월세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일단 안정적인 임대 환경 속으로 진입을 하셔야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임대로 나오게 되는 물량들은 예전보다 더 시기를 앞당겨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주거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판단이 국토부에서도 선 것 같죠. 전국 26,000가구 정도, 이중 수도권 물량은 64% 정도 물량입니다. 대부분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지만 어떤 곳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급이 되고요. 이번에 나오게 되는 물량은 전체가 건설형 공공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주거 형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산, 소득 기준이라는 까다로운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보다는 이보다 더 훨씬 자격 조건이 완화가 되어 있는 행복주택 공급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통 영구임대, 국민임대는 소득 기준 때문에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이 이것들보단 훨씬 완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비교적 유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당장 이번 달부터 공급될 곳은 바로 서울 용두 6구역 정비사업단지에서 나오는 물량이죠. 53가구 행복주택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지가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장위 쪽에서는 국민임대, 나머지 경기도에선 행복주택과 영구임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로 가서 12월이 입지적으로 볼 때 피크라고 볼 수 있죠. 동탄에서 1,500세대가 행복주택으로 나오게 되고요. 미아, 신반포, 홍은에서 행복주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 복정, 사전청약 당시 얼마나 뜨거웠던 곳이었습니까? 천호, 서울 대방, 위례 등등 아주 짱짱한 곳에서 행복주택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에서도 114가구 정도가 행복주택 물량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특화된 단지여서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이 될 겁니다. 조감도나 커뮤니티 시설만 봐도 일반 분양단지와 비교해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있죠. 이외에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성남 대장과 고양 장항에서도 행복주택 물량이 다수 쏟아지게 될 겁니다. 만약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복주택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26,000가구 공급에서도 대부분의 물량이 행복주택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행복주택은 청년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소득기준 100% 충족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행복주택 단지들은 48곳, 16,977가구로 구성이 되고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당해로 마감되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53곳, 9,477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6,000가구 공공임대주택, 지금처럼 대외 경기 지표가 불안정할 땐 어찌 보면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그것도 입지가 좋은 곳에 선점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청약은 더욱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지금은 얼마나 안정적인 임대 환경에서 다음의 타이밍을 잡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